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영상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서울의 마지막 매수 기회. 그 타이밍이 왔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미 이 영상 제목만 보고도 아포유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 그 시기는 주택 가격이 철렁하는 타이밍입니다. 임차인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려가질 못해요. 임차인도 분산되고 그리고 임차인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매수인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에선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한 2, 3년 동안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 타이밍 바로 어디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신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최소 1, 2억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드리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늘 여러분들께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 그러니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타이밍에 주택을 매수해라. 라고 항상 조언을 드려요.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사람들은 폭락론에 상당히 흔들렸지만 입주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헬리오시티뿐만이 아니죠. 또한 헬리오시티 이전에 위례 신도시가 입주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위례 신도시가 입주할 때 주변 강남이라던가 송파 이들 지역은 주택 가격이 꼼짝도 안 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신규 입주 물량, 그러니까 대규모 입주 물량이 발생되면은 그 주변의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간다. 세입자들 왜? 신규 입주 물량의 전세가는 월등히 저렴하니까. 그래서 세입자들이 다 분산되고,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전세가를 올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도하려고 보니 또 한꺼번에 입주하는 물량, 마지막 등기 이전에 매도하려는 물량들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 이 시기가 매수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매수 적기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가 입주할 때 꼭 반드시 위례 신도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 역시 매수 적기가 되는 겁니다.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반드시 꼭 헬리오시티만 매수 적기인 것이 아니라 헬리오시티 주변의 아파트들 역시 한꺼번에 매수 적기가 되는 거죠. 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잠실 아파트 시장 어땠습니까? 잠실 엘스라든가 트리지움이라든가 파크리오라든가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다 보합 혹은 하락 공포론까지 올라왔었는데 다 입주를 마치고 나니 가격이 정상 가격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목도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회는 어디냐? 그 다음 기회 바로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서울의 지도를 갖다가 띄워드렸습니다. 서울의 지도를 갖다 띄워드렸고요. 자, 지난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1, 2, 3월까지 상당히 서울을 갖다가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곳 헬리오시티, 이들이 입주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을 갖다가 휩쓸어 왔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 하락이 왜 나타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헬리오시티를 갖다 전혀 배제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해 발표됐던 9.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2019년 절대 주택가격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계속 약보합을 나타낼 것이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주택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시점이 바로 올해 4월달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포유가 올해 4월부터 주택가격 다시 폭등한다, 급등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죠. 해당 아파트 단지 규모가 너무 무지막지했어요. 9,510세대의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단지가. 지금 단지만 보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여기 송파역 끝에서부터 여기 단지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단지가 입주를 하다 보니 잠실을 포함 송파구, 강남구 일대 주택 가격이 덜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헬리오시티 어마무시한 입주 물량이 입주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시점에 몰려서 진행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흔들렸던 것이다. 자,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온다면 여러분들은 주택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겠습니까?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타이밍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타이밍이 어디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 상승이 더딜 것이다. 강남 무뎌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곳이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덕 그라시움이 보이네. 맞습니다. 고덕 재건축 지구 이들 지역입니다. 강동구, 서울의 강동구에 입지해 있고요. 지금 현재 5호선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9호선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보훈역부터 시작해서 여기 고덕역을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인데 거의 확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죠. 고덕역을 지나서 이쪽 북쪽으로 해서 고덕 그라시움 북쪽으로 해서 하남으로 연결되도록 지금 9호선이 계획 중에 있고요. 따라서 그동안 강동구가 좀 입지적으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긴 한데 오히려 강남의 접근성이 썩 좋지 않았다. 왜? 5호선은 종로 쪽으로 가는 노선이고 강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5호선을 타고 8호선 한번 환승해서 또 2호선 환승을 해야 강남 쪽으로 갈 수가 있어서 상당히 교통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는데 9호선이 연결되고 난다면 완전히 입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어쨌건 그러한 교통, 입지적 요건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입지 대비 저평가를 받아왔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들 지역이 9호선까지 생긴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도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들 지역이 입주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고덕 그라시움부터 시작해서 고덕 아르테온,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이들 지역까지 입주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냐? 바로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덕 그라시움이 2019년 9월 준공 나서 지금 입주 중이다. 지금 입주 중인데 얘네가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 땅 하니 입주하는 게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합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도 4,932세대로 매머드급 단지예요. 이 정도면 매머드급 단지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연달아서 얘네가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연달아서 또 뻥 하고 터져 나온 게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2019년 12월 입주하죠. 이것도 1,745세대. 서울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단지입니다. 야, 근데 12월에 입주를 하고 나면은 또 내년 1월에 또다시 1,859세대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입주를 하고요. 또 2월 달에 입주가 고덕 아르테온 4,066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달까지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이 이 강동구 고덕 재건축 지구에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잠실부터 시작해서 강남 상승이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의 입주 물량이 주변에 수요를 갖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강남 및 잠실 이들 지역의 상승이 다시 더뎌지는 타이밍을 갖다 맞이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위례 신도시 상당히 멀리 있죠. 위례 신도시와 강남과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례 신도시가 입주할 때, 자, 다시 이 위례 신도시, 여기가 위례 신도시예요. 지금 마우스 있는 곳. 여기 위례 신도시가 입주할 때 이 서초동까지도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저지했던 효과가 있었다. 위례 신도시가 입주할 때.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위례 신도시에서 서초,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까지 11km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1km의 범주 내에 있는 지역들까지도 가격 상승을 갖다가 방어하는 효과를 가졌다. 헬리오시티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덕 재건축 지구의
입주 물량이 다시 강동, 서초, 송파, 강남까지 주택시장에 여파를 미친다. 따라서 지금 아직 내가 주택 매수를 갖다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2월, 3월,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매수를 갖다가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내년 3, 4월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면요, 내년 5월 달부터 또다시 가격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이 고덕 재건축 대상, 그러니까 이 입주 대상 아파트 단지들을 갖다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입주 대상 아파트 단지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초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지금 저평가가 나올 수 있는 지역들도 함께 공략하시면 좋아요. 자, 지금 서울에서 매수할 때 이 서울 아파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조합원 비율이 50%가 훨씬 더 넘는다는 겁니다. 이 조합원들이 이주할 때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딜 매수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잔금을 치르러 돌아올 때 그 매수했던 아파트들을 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럼 이들 조합원들이 매수해둔 지역, 혹은 이 조합원들의 매물을 매수한 사람들, 자기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려고 계획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럼 그들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은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남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하남 신도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임차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남 신도시 지역이 제 개인적인 하남 미사 신도시 쪽이 개인적으로는 가격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좀 자금이 된다면은 이쪽 고덕 재건축 단지 입주 물량, 전매 물량, 조합원 물량 매수를 갖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내가 그거보다는 좀 가격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난 인서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이 강동, 명일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 혹은 암사동, 이들 지역까지도 다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다.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고래힐스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기회 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직접적으로 재건축 대상 단지들, 이들 단지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고, 그만큼은 자금이 안 되는데 싶으신 분들은 이 주변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을 갖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또 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은 곳이 바로 제가 봤을 땐 하남 미사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내년 4월 이후에 하남 미사 다시 반등합니다. 물론 내년 1, 2월, 3, 4월, 내년 3, 4월까지 하남 미사 좋지 않아요. 가격 상승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하남 미사도 너무 올랐어요. 비싸요. 내 자금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으로 노려보실 곳은 제가 봤을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산 신도시 쪽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산 신도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지금지구이고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보이는 곳은 진건지구. 자, 어디가 더 좋냐? 진건과 지금 어디가 더 좋냐? 이런 얘기하면 전 돌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프라가 더 많은 곳이 좋은 곳이다. 무조건. 그렇게 봤을 때 인프라가 어디가 더 많은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강동구 고덕지구의 입주 물량이 미칠 파급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의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하고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제 방송을 갖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항상 주택 가격은 지금이 가장 마지막 매수 타이밍인 것이 왜?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자산인 부동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씩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인데 툭 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매물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 바로 해당 시점이 주택을 매수하기에 가장 최적기 타이밍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덕의 재건축 입주 물량들이 주변 지역의 가격을 갖다가 상당히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매물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타이밍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거겠죠. 남들보다 좋은 타이밍이란 건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혹은 남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기 또다시 폭락론자들 신나가지고 또 떠들 겁니다. 자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주택가격이 또 폭락하고 있다. 자 근데 이번 하락은 제한적일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이 지나고 나선 또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혹은 내년 초 1, 2, 3월 달까지 이 강동구만이 아니라요. 강동구 주변에 송파, 강남, 서초 이들 지역까지도 다 해당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경기권으로는 하남이라던가 아니면은 남양주, 구리 이들 지역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갖다가 타이밍으로 잡기에 아주 훌륭한 타이밍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에 혹은 매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